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덩치 큰 기업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현대차, 삼성, LG, 업종도 나라도 제각각인 이 거인들이 동시에 뛰어든 곳, 바로 사람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입니다. 한 글로벌 투자은행은 이 시장이 머지않아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6조 원 규모로 커지고 해마다 140만 대씩 쏟아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불과 얼마 전 전망보다 시장은 6배, 물량은 4배로 불어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미리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앞서 부른 거인들이 다 나오지만 진짜 주인공은 그 거인들이 아닙니다. 저 화려한 로봇의 몸을 실제로 만드는 이름이 가려진 한 회사입니다. 이름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영상에서 바로 안 까는지 그 이유는 끝에 당당히 말씀드리죠.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큰손들은 이미 거인 이름 넘어 그 아래를 보고 있는데 개인만 거인 이름 하나를 붙들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던지겠습니다. 로봇 시대의 진짜 숨은 자리는 똑똑한 뇌를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그 뇌의 명령을 실제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온통 로봇의 두뇌, 그러니까 인공지능에만 열광합니다. 그런데 뇌가 아무리 천재라도 그 뇌가 시킨 대로 팔을 들고 다리를 옮길 몸이 없으면 로봇은 그냥 값비싼 마네킹일 뿐입니다. 이 영상에서 얻어가실 건 3가지입니다. 첫째, 왜 이 경쟁의 승부처가 뇌가 아니라 몸인지. 둘째, 그 몸을 이루는 부품 시장이 얼마나 크고 가파른지. 셋째, 거인 말고 그 아래에서 그 몸을 만드는 자리가 어디인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 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뇌가 손을 들어 라고 아무리 명령해도 그 명령을 실제 움직임으로 바꾸는 건 근육과 힘줄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힘줄이 뼈를 잡아당겨야 비로소 팔이 올라갑니다. 근육과 힘줄이 없으면 아무리 명석한 뇌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합니다. 천재의 두뇌가 마비된 몸 안에 갇힌 셈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인공지능이 뇌라면 그 명령을 받아 관절을 돌리고 손가락을 접는 부품이 바로 로봇의 근육이고 힘줄입니다. 재밌는 건 한 글로벌 투자은행도 이 부품을 두고 사람의 근육과 관절을 흉내내는 장치라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이 산업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도가 하나 갈립니다. 로봇의 뇌, 즉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앞서 있는데 그 몸, 즉 하드웨어는 한국이 가장 잘 만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뇌는 미국, 몸은 한국. 이 한 줄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이야기의 핵심이 전부 여기서 출발합니다. 소프트웨어 한 줄은 베껴 쓸 수 있어도 수십 년 쌓인 정밀 가공 기술은 하루아침에 따라오지 못합니다. 미세한 떨림 하나, 작은 오차 하나가 로봇의 동작을 어색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부품은 정밀하게 만드는 노하우 자체가 거대한 진입 장벽입니다. 바로 그 장벽이 한국 부품 회사들의 가장 큰 무기이고 거인들이 굳이 한국을 찾는 이유입니다. 그럼 그 몸이 도대체 얼마나 큰 시장인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사람을 닮은 로봇 한 대에는 관절마다 들어가는 구동장치가 최소 28개 이상 박힙니다. 회전하는 관절에 16개, 밀고 당기는 관절에 14개, 합쳐서 30개 안팎이 기본입니다. 손가락까지 정교하게 움직이는 고급 모델이면 그 수는 더 늘어납니다. 무슨 뜻이냐면 로봇이 한 대 팔릴 때마다 이 부품은 30개씩 따라 팔린다는 겁니다. 로봇 출하량이 늘면 부품 수요는 단순히 비례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불어납니다. 비중도 큽니다. 이 관절 부품이 로봇 한 대 원가에서 차지하는 몫이 고급 모델은 30%가 넘고 기본형은 절반을 넘기도 합니다. 로봇값의 절반이 움직이는 몸값이란 얘기입니다. 시장 자체도 가파릅니다. 한 시장 조사기관은 사람을 닮은 로봇 시장이 한동안 20억 달러 수준에서 머지않아 152억 달러까지 해마다 39% 가까이 자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로봇 전용 구동장치만 따로 떼면 성장 속도가 해마다 80%에 이른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부품 중에서도 이 몸을 움직이는 부품이 가장 빠르게 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품을 한국이 자동차에서 갈고 닦은 정밀 기술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죠. 이 부품은 한번 거인의 로봇에 들어가 검증을 통과하면 쉽게 다른 회사 것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데다 다시 검증하는데 또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거인의 라인에 자리를 잡은 부품 회사가 그 로봇이 팔리는 내내 일감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자리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가 갈리는 초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좁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옵티머스를 만드는 테슬라, 로봇의 두뇌를 깔아주는 엔비디아, 보행 로봇을 들고 나온 현대차, 그리고 가정용 로봇을 준비하는 삼성과 LG, 전부 거인이고 전부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그 로봇의 관절을 돌리는 구동장치는 누가 만듭니까? 손가락을 접게 해주는 정밀 부품은? 물건을 잡는 로봇손은? 힘을 느끼는 감각 부품은 누가 만듭니까? 바로 여기 거인들 이름 뒤에 완전히 가려진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결정적입니다.
그 글로벌 투자은행이 콕 집어서 한국이 머지않아 전 세계 휴머노이드 생산의 30%를 책임지는 로봇 팔다리 공장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2030년까지 약 7만 4천 대, 2035년까지 41만 2천 대 분량의 부품을 한국이 대줄 거라는 추정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한국 회사들이 그 정밀 기술을 그대로 로봇의 근육과 힘줄로 옮기고 있다는 거죠. 거인은 칩과 두뇌를 만들지만 그 두뇌가 시킨 대로 몸을 움직여줄 이 부품이 없으면 거인도 로봇을 단 한 대도 제대로 못 돌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들 거인 이름만 외웁니다. 이 연결을, 이 아래를 정작 아무도 잘 안 짓습니다. 그 안 지어진 연결 끝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드리죠. 로봇의 몸이라는 게 하는 회사가 다 만드는 게 아닙니다. 관절을 돌리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고 그 안에 작은 감속 장치를 만드는 회사, 물건을 쥐는 손을 만드는 회사, 힘과 촉감을 느끼는 감각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층층이 다 다릅니다. 거인은 그 위에 얹혀 있을 뿐이고요. 그러니 거인 하나만 보는 건 빙산의 꼭대기만 보는 셈입니다. 진짜 일감이 흐르는 건 그 아래 물에 잠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방이 바로 지금 나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을 아껴둔 그 회사. 거인이 자기 로봇의 검증 무대에 직접 끌어들인 회사. 이름을 들은 누구나 아는데 정작 아무도 이 로봇과의 연결은 짓지 않는 회사입니다. 단서를 한 단계만 더 드리죠. 이 회사는 거인의 가장 앞선 로봇 라인에 직접 핵심 부품을 대고 있고 몸집이 무거운 거인과 달라서 이 시장이 열리는 순간 그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과 왜 그렇게 보는지 근거와 반드시 따라오는 리스크까지 제가 한 장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화면 아래 번호로 로봇 리포트 이 5글자만 보내시면 무료로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회원 가입도 없고 여러분의 어떤 정보도 받지 않습니다. 종목 이야기는 잠시만 미뤄두고 먼저 지금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좋은 점만 보고 덜컥 들어가면 결국 또 뒤늦게 후회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종목보다 먼저 이 시장에서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리는 소식들을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 글로벌 투자은행이 한국을 사람 닮은 로봇 산업의 핵심 공급 기지로 콕 집어 조명했다는 보도입니다. 중국을 빼면 로봇의 구동장치와 로봇 손 같은 정밀 부품에서 한국이 가장 앞선 자리에 설 거라는 분석입니다. 근거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자동차를 만들며 쌓아온 전기 모터, 센서, 제어 기술이 그대로 로봇의 근육과 힘줄을 만드는 기술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머지않아 세계 휴머노이드 생산의 30%를 떠받칠 거라고 봤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회사들이 이미 로봇 관절 부품, 로봇 다리 양산 사업으로 발을 넓히면서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에 선두로 올라서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미국, 하드웨어는 한국이라는 구도를 미국과 유럽의 로봇 기업들도 의식하면서 한국 부품사를 자기네 공급망에 끌어들이려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나옵니다.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특히 주목한 건 한국이 단순히 로봇을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라 로봇의 가장 비싼 부분인 그 움직이는 몸을 만드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자동차의 핸들을 가볍게 돌려주는 장치,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장치, 자율주행 차를 움직이는 구동 장치, 이걸 만들던 기술이 그대로 로봇의 관절로 옮겨갑니다. 한 분야에서 수십 년 갈고 닦은 기술이 새 시장으로 통째로 넘어가는 셈이라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러니 해외 로봇 기업들이 한국 부품사를 먼저 찾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첫 번째 소식의 핵심은 한국이 로봇 시대의 몸 공장으로 지목됐다는 것, 그리고 그 몸을 만드는 회사들이 자동차 부품에서 이미 실력을 검증받았다는 것입니다. 거인의 화려한 발표 뒤에서 조용히 일감을 받게 될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거인들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대표 완성차 그룹이 인수한 로봇 기업의 휴머노이드가 사람처럼 기계 체조 동작까지 선보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장의 기대를 키웠습니다. 단순히 걷는 수준을 넘어 균형을 잡고 몸을 던지는 동작까지 해낸다는 건 그만큼 그 몸을 받쳐주는 부품 기술이 무르익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기차에서 세계를 앞서가는 거인은 사람을 닮은 로봇을 한 해에 5만에서 10만 대까지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놨고 로봇의 두뇌를 책임지는 반도체 거인은 여러 로봇 기업과 손을 잡으며 판을 깔고 있습니다. 거인들이 직접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 이 시장이 진짜라고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거인들이 만드는 로봇 한 대 한 대마다 그 아래 부품 회사들의 일감이 30개씩 따라 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거인들이 직접 막대한 돈을 들여 로봇을 만든다는 건 그 로봇에 들어갈 부품을 누군가에게서 대량으로 사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인은 두뇌와 완성품 설계에 집중하지 수십 종의 정밀 부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손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부품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에 일감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거인이 크게 베팅할수록 그 아래 부품 회사가 받는 그릇도 같이 커집니다. 정리하면 두 번째 소식의 핵심은 거인들이 말이 아니라
진짜 돈으로 이 시장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베팅이 커질수록 그 로봇에 몸을 대는 부품 회사로 수요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거인이 클수록 그 그림자도 길어지는 법이고 그 그림자 안에 우리가 볼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거인의 주가가 이미 한참 오른 뒤에 뒤늦게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거인이 막 베팅을 키우는 지금 같이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거인은 모두가 보지만 그 거인을 떠받치는 손은 찾는 사람만 보거든요. 그 한 칸 아래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 그게 이 채널이 매번 하려는 일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 로봇들이 전시장 데모를 넘어 진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한 휴머노이드 기업의 로봇이 독일의 한명차 공장에 투입돼 11달 동안 자동차 3만 대 이상을 만드는 데 실제로 기여했습니다. 금속 부품을 9만 개 넘게 나르고 쌓으면서 정확도는 99%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사람을 닮은 로봇은 춤은 잘 추는데 일은 못한다는 의심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실제 생산 라인에서 몇 달씩 멀쩡히 일을 해냈다는 건 이 로봇이 장난감이 아니라 노동력이 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소식 3개를 이어놓고 보면 그림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거인이 판을 키우고 로봇이 실전에 투입되고 그 몸을 만드는 한국 부품으로 일감이 구조적으로 몰리는 국면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보태죠. 로봇이 실제 공장에서 몇 달씩 일을 해냈다는 건 그 로봇의 관절과 부품이 그 긴 시간 동안 고장 없이 버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쓰는 물건은 한두 번 잘 되는 것보다 오래 안 망가지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 내구성을 받쳐주는 게 바로 정밀 부품의 실력이고요. 그러니 로봇이 현장에서 검증될수록 그 부품을 만든 회사의 이름값도 함께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세 번째 소식의 핵심은 로봇이 데모를 넘어 진짜 노동력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노동을 몇 달씩 버티게 한 건 결국 정밀 부품의 내구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소식을 한 줄로 묶으면 거인이 키우고 로봇이 일하고 그 몸을 한국이 만든다. 이게 지금 이 시장의 그림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그건 리포트가 아니라 광고입니다. 이 분야에는 분명한 리스크가 있고 저는 그걸 강점과 똑같은 무게로 짚겠습니다. 첫째, 기대가 실력을 앞서갈 위험입니다. 한 글로벌 투자은행조차 화면 속에서 멋지게 춤추는 로봇과 현장에서 규모 있게 쓸모 있는 일을 해내는 로봇 사이에는 아직 큰 격차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데모 영상은 화려해도 그게 곧바로 돈 버는 양산으로 이어지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둘째, 시간차 문제입니다. 이런 신기술 테마는 기대가 먼저 주가에 반영됐다가 실제 실적이 따라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마음이 급해지면 꼭 무리를 하게 됩니다. 셋째, 경쟁입니다. 중국은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한 번에 만드는 체계를 갖추고 미국의 몇 분의 1 수준 가격으로 로봇을 쏟아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 붙으면 부품 회사들의 수익성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넷째, 아직 적자인 회사가 많고 정부 정책과 거인들의 투자 속도에 실적이 크게 좌우됩니다. 성장 산업의 초입에서는 매출이 늘어도 투자를 더 크게 하느라 한동안 이익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는 회사도 분명 나옵니다. 그러니 될 산업이라는 큰 방향과 이 회사가 그때까지 버티느냐라는 개별 체력은 반드시 따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한쪽 말만 듣지 마시고 장밋빛 전망과 신중론을 같이 손에 쥐고 가셔야 합니다. 여기에 2가지만 더 보태겠습니다. 하나, 이 분야는 아직 표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의 부품이 시장의 주류가 될지 여전히 경쟁 중이라 지금 앞선 회사가 나중에도 앞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기술의 흐름이 한번 크게 바뀌면 잘 나가던 회사도 순식간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큽니다. 한 글로벌 투자은행은 이 분야의 흥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한 번씩 빠지는 일이 반복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 파도가 빠질 때는 좋은 회사의 주가도 같이 출렁입니다. 흐름의 방향이 맞다고 해서 그 속도까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조급함은 이 시장에서 가장 비싼 비용입니다. 혹시 거인 이름은 익숙한데 그 아래로 내려가면 막막하셨던 분, 뉴스 보고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 마음고생하셨던 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밀듯이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차분히 들여다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분야는 흐름이 한창 바뀌는 중이라 모르고 지나가면 또 뒤늦게 깨닫기 쉽거든요. 큰손들은 이미 거인 이름 넘어 그 부품 회사를 들여다보는데 개인만 거인 이름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따라가라는 건 아닙니다. 리스크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강점과 위험을 늘 같은 무게로 올려두고
천천히, 그러나 흐름은 놓치지 않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지켜봐야 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인들이 내놓은 양산 목표를 말이 아니라 실제 생산 대수로 지켜내는지, 목표와 실제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는 순간이 분수령입니다. 둘째, 한국 부품 회사들이 해외 로봇 기업의 공급망에 실제로 이름을 올리는지, 그 계약 소식이 나오는지. 셋째, 로봇이 전시장 데모를 넘어 진짜 공장과 현장에 투입되는 사례가 늘어나는지. 넷째, 정부가 약속한 투자가 실제로 집행되는지. 이 네 가지가 흐름의 체온계입니다. 하나 더, 이 분야에는 수출 비중이 큰 부품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같은 실적도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환율의 구체적인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이 회사 실적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감을 잡아 두시라는 겁니다. 이 네다섯 가지만 꾸준히 따라가도 남들이 거인 이름만 검색할 때 여러분은 그 아래 흐름을 한참 앞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흐름을 읽는다는 건 미래를 정확히 맞힌다는 게 아닙니다. 남보다 한 박자 먼저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거인의 양산 목표와 실제 생산의 간격, 그리고 한국 부품사의 해외 공급 계약 소식, 이 두 가지만 적어두고 가끔 확인하셔도 뉴스에 휩쓸려 뒤늦게 쫓아가는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흐름은 한두 달 만에 끝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길게 보면서 이 체온계만 꾸준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거인들의 이름을 참 많이 불렀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모두가 로봇의 두뇌, 인공지능만 이야기할 때 진짜 승부처는 그 명령을 움직임으로 바꾸는 몸이었고 그 근육과 힘줄을 만드는 자리에 이름 없는 한국 회사들이 있다는 것. 거인이 아무리 강해도 이 자리 없이는 로봇이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인다는 것. 저는 이 자리를 그래서 끝까지 쥐고 보겠습니다. 남들이 안 보는 곳을 먼저 보는 것, 그게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그 회사의 실제 이름, 그리고 왜 그렇게 보는지 근거, 반드시 따라오는 리스크와 그 리스크가 터졌을 때의 대비책, 마지막으로 상황이 좋게 흘러갈 때와 잠시 조정받을 때와 지지부진하게 흐를 때,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본 시나리오까지 이 5가지를 한 장에 담아두었습니다. 좋은 점만 적혀 있으면 그건 광고지, 리스크와 대비책과 세 갈래 시나리오까지 적혀 있어야 그게 진짜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왜 영상에서 종목명을 바로 안 까느냐? 공짜로 이름만 뿌리면 근거도 리스크도 빠진 반쪽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거와 리스크와 시나리오까지 묶어 리포트로 정확히 드리는 겁니다. 공급망에 얽힌 수십 개의 회사 중에서 진짜를 일하면서 매일 일일이 가려내기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걸 제가 대신 정리해뒀습니다. 화면 아래 번호로 로봇 리포트 이 5글자만 보내주십시오. 10초면 됩니다. 회원가입 없고 주말에도 보내드리고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부담 가지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모두가 로봇의 똑똑함에 감탄할 때 저는 그 로봇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손과 관절을 봅니다. 화면 속 멋진 동작 하나하나가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정밀 부품 없이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거인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그 거인의 로봇을 떠받치는 자리는 찾는 사람만 봅니다. 그 자리를 같이 보고 싶으시면 리포트를 받아두고 이 흐름을 함께 따라가시면 됩니다. 화면의 번호로 로봇 리포트 이 5글자면 됩니다. 거인의 이름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 거인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그 아래 진짜 자리를 함께 보시죠. 제가 가장 주목하는 그 회사를 근거와 리스크까지 빠짐없이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오른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다만 남들보다 한 발 먼저 거인 아래 그 자리를 함께 들여다보자는 제안입니다. 거기서부터 판단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고 저는 그 판단에 필요한 재료를 가장 정직하게 모아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거인들 아래에 숨은 또 다른 자리를 들고 오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흐름 아래에서 조용히 일감을 받는 회사들, 그 시리즈를 계속 따라오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두십시오. 흐름은 한번 놓치면 또 뒤늦게 따라가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시고 주변에 거인 이름만 쫓다 지친 분이 있다면 살짝 권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좋은 흐름에는 늘 그 흐름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자리가 있고 저는 앞으로도 그 자리를 가장 먼저 찾아내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거인은 거인대로 두고 우리는 그 아래에서 조용히 한 발 먼저 움직이면 됩니다. 다음 편은 더 또렷한 그림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차분한 판단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